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바로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초기 창업 패키지 일반형 모집 공고문입니다. 막 사업을 시작한 대표님이라면 아마 이 이름 정말 지겹도록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변에서 누구는 이걸로 시드 투자를 받은 것 같다고 하고 또 누구는 서류에서 그냥 떨어졌다고 하고 가장 무명하고 그래서 더 어려운 바로 그 대표적인 정부 지원 사업이죠. 이 공고문 얼핏 보면 그냥 빽빽한 글씨랑 숫자들만 나열된 것 같지만 사실 이건 단순한 안내문이 아닙니다. 이건 창업자한테 던지는 첫 번째 전략 시험지에 가까워요. 오늘은 이 시험지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문제 속의 숨은 출제자의 의도는 뭔지, 그래서 최대 1억 원이라는 숫자 너머에 진짜 기회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그 모든 걸 한번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전략 시험지라는 표현이 아주 정확하네요.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돈 주는 사업이라고만 생각하고 접근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걸 놓치기가 쉬워요. 이 사업의 진짜 목적은 돈으로 연명하게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초기 기업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근육을 키워주는 데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공고문의 행간을 읽고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짜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죠. 도대체 초기 창업 패키지가 뭔가요? 창업 3년 이내 기업을 도와준다. 이건 다 아는 사실이고요. 조금 더 핵심을 짚어주시죠. 네, 쉽게 말해서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3년차 미만 기업들 중에 저 아이템 괜찮은데 싶은 곳들을 딱 찍어서 도와주는 사업이에요.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사업이 망하지 않고 잘 클 수 있도록 교육이나 멘토링, 네트워킹 같은 프로그램까지 싹 묶어서 패키지로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초기 창업 패키지입니다. 아, 여기서 그 3년 이내라는 기준이 늘 헷갈리더라고요. 제 사업자 등록증을 지금 꺼내봐야 할 것 같은데 정확한 기준일이 언제인가요? 공고일인 2026년 1월 23일 이 날짜를 기준으로 역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2023년 1월 23일부터 2026년 1월 22일 이 사이에 창업한 기업이 대상인 거죠.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에 찍힌 개업 연월일이 기준이고요.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법인 설립 등기일이요. 아, 그 날짜. 네, 이 날짜 하루 차이로 정말 시비가 엇갈리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럼 이번 일반형에서는 총 몇 팀이나 뽑나요? 경쟁률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이번 일반형에서는 총 400개사 내외를 선정합니다. 사업화 자금은 평가 결과에 따라서 다른데 최대 1억 원, 평균적으로는 한 5천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초기 창업 패키지가 사실 여러 버전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우리가 오늘 다루는 일반형 말고도 기술력을 좀 더 깊게 보는 딥테크 특화형은 최대 1.5억, 그리고 투자를 이미 받았거나 받을 기업을 위한 투자 연계형은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아, 그럼 혹시 여러 군데 다 신청해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중복 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두 군데 다 붙었다고 해서 둘 다 할 수는 없어요. 마지막에는 딱 하나만 골라야 합니다. 이건 이따가도 자세히 다뤄보죠. 아주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문제, 돈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최대 1억 원이라는 말에 가슴이 막 뛰다가도 공고문을 보면 총 사업비, 자기 부담금 이런 단어에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제 창업자로서의 본능이 말해주네요. 이거 1억 원을 그냥 통장에 꽂아주는 게 절대 아니죠. 네, 그 본능이 정확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첫 번째 전략 과제예요. 바로 자원 배분 능력을 테스트하는 구간입니다. 정부가 두는 돈을 정부 지원금이라고 하고 또 회사가 내야 하는 돈을 자기부담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개를 합친 금액이 바로 총사업비가 되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 자기 부담금 비율이 회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들었어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그게 정부가 창업 생태계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명확한 시그널이죠. 수도권에만 기업이 몰리는 걸 막고 지방 창업을 좀 활성화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총 4단계로 지역을 나눠서 자기부담금 비율을 다르게 설정했어요. 오, 그럼 그 네 단계가 어떻게 되죠? 제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바로 개선해보고 싶네요. 일단 인구 감소 지역 같은 특별 지원 지역 40개 시군은요. 자기부담금이 총사업비의 10%만 넘으면 됩니다.
정부가 90%까지 내주는 거죠. 와, 90%요. 네. 그 다음 우대 지원 지역 44개 시군엔 자기 부담 20% 이상, 비수도권의 나머지 일반 지역은 25% 이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같은 지방 우대 비해당 지역은 30% 이상을 자기 부담해야. 이 수준이 아니네요. 만약 대표가 사업 초기 장소에 좀 유연성이 있다면 본사 주소주 이전까지도 고려해 볼 만한 전략적 포인트가 되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만약 서울에 있는 기업이 평가를 아주 잘 받아서 정부 지원금 1억 원을 받게 됐다고 칩시다. 서울은 자기 부담금이 30% 이상이어야 하니까 정부 지원금 1억 원이 총 사업비의 70%가 되도록 전체 판을 짜야 해요. 아, 70%? 네. 계산해보면 총 사업비는 약 1억 4,286만 원이 되고 우리 회사는 약 4,286만 원을 자기 부담금으로 내야 하는 거죠. 4,286만 원이요? 와, 초기 기업한테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숨겨진 규칙이 있습니다. 그 4,286만 원을 전부 현금으로 내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부담금 중에 최소 10%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현물로 낼 수 있게 해줍니다. 아, 현물? 네, 즉 서울 기업의 경우 현금은 약 1,429만 원, 현물은 약 2,857만 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겁니다. 아, 현물. 그게 초기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핵심이겠네요. 도대체 뭘 현물로 인정해 주는 건가요? 제 열정과 노력 이런 것도 되나요? 하하, 열정은 안타깝게도 안 되지만요. 그 열정을 쏟아붓는 대표님 본인의 인건비는 됩니다. 대표자 월급, 그리고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직원들 월급의 일부를 현물로 잡을 수 있어요. 아, 인건비가 되는군요. 네, 지금 쓰고 있는 사무실 월세나 회사가 이미 보유한 노트북, 카메라 같은 장비들도 현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지출을 최소화해야 하는 초기 기업에게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연결했더니 다음 관문이 보이네요. 이 사업 이름이 패키지인 것처럼 돈 말고 다른 지원도 중요할 텐데요. 두 번째 전략 과제, 최고의 동맹을 찾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주관기관이라는 걸 선택해야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선정된 기업은 돈을 정부에서 직접 받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신청할 때 선택한 주관기관을 통해서 자금과 프로그램을 지원받아요. 이 주관기관은 보통 대학이나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곳들인데 각자 가진 무기랑 색깔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요. 그냥 다 비슷비슷하게 창업교육이나 해주는 곳들 아닌가요? 절대 아니죠. 어떤 주관기관은 특정 대기업과 연계해서 판로 개척에 아주 강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곳은 VC,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과의 연결고리가 튼튼해서 투자 유치, IR 코칭에 특화되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곳은 교내의 훌륭한 기술 교수님들과 연결해서 기술적인 멘토링을 해주는데 강점이 있고요. 와, 이건 거의 제가 들어갈 엑셀러레이터를 직접 고르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럼 제가 만약에 B2B 사스 스타트업이라면 어떤 주관기관을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B2B 사스라면 일단 해당 주관기관의 포트폴리오에 비슷한 성공 사례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프로그램 소개 자료에서 판로 개척이나 영업망 연계 같은 키워드가 자주 나오는지, 협력 파트너로 어떤 기업들이 명시되어 있는지 꼼꼼히 봐야 합니다. 아하. 반대로 하드웨어 제조 스타트업이라면 시제품 제작 지원이나 양산 멘토링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 훨씬 유리할 거고요. 단순히 이름값이나 집에서 가깝다는 이유로 선택하면 1년이라는 귀한 시간을 허비할 수 있어요. 그럼 협약이 끝나면 그걸로 모든 지원이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우등생에게 주는 보너스 같은 것도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최종 평가에서 우수 판정을 받은 기업들은요, 기술 보증기금의 보증 상품에 추천받는 기회가 생겨요. 사업이 끝난 뒤에도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다음 단계로 가는 징검다리를 놓아주는 셈이죠. 좋습니다. 돈 문제와 파트너 문제를 해결했으니 이제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과연 나는 이 게임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가? 세 번째 전략 과제, 숨겨진 지뢰 피하기입니다. 업력 3년 이내 말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를 탈락시킬 수 있는 그런 숨은 조항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기서 정말 허무하게 탈락해요. 대표적인 지뢰 몇 개만 알려드리자면 우선 당연히 금융기관에 빚을 못 갚고 있거나 세금을 체납한 경우는 안 됩니다. 물론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곳에서 조정을 받고 성실하게 갚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그건 기본적인 거고 좀 더 헷갈리는 조항은 없나요? 있죠.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지원 제외 업종이 있어요. 유흥주점이나 도박 관련 사업은 당연히 안 될 거고요. 의외로 법무,
회계, 세무 같은 전문 서비스 업종이나 단순 도소매업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리고 과거에 중기부의 다른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을 여러 번 받았거나 특히 바로 이 초기 창업 패키지에 이미 선정된 적이 있다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이거겠네요. 올해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도 여러 군데 지원했을 텐데 만약 다른 부처 사업에 덜컥 합격해서 수행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2026년도에 다른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에 이미 선정돼서 협약을 맺고 사업을 수행 중이라면 중복으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 많은 기업을 지원하고 싶어 하니까 한 기업이 여러 사업의 지원금을 동시에 받는 걸 막는 거죠. 정말 꼼꼼하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확인해야겠네요. 실수로라도 이런 규정 하나 놓치면 그냥 1년 농사를 망치는 거니까요. 자, 이제 지뢰밭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지원을 결심했어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23일부터 2월 13일 금요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제가 아는 한 대표님은 마감 10분 전에 사업계획서 최종본을 올리다가 인터넷이 끊겨서 결국 제출을 못했어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정말 전장입니다. 반드시 하루 이틀 여유를 두고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미리 제출을 완료하세요. 신청할 때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가장 치명적인 포인트 2가지만 꼽아주신다면요? 첫째, 반드시 대표자 본인이 직접 K-스타트업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직원이 대신하거나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둘째, 이건 정말 중요한데 반드시 본점 소재지가 속한 권역 내의 주관기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잠깐만요. 그건 좀 불합리하게 들리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부산에 있는 핀테크 기업인데 핀테크 전문 엑셀러레이팅 역량이 뛰어난 주관기관이 수도권에 있다면 지원조차 못한다는 거잖아요. 사업 특성보다 행정구역을 우선시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운영하는 건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실제로 그런 불만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규칙의 배경에는 아까 말했던 지방 창업 생태계 활성화라는 큰 목표가 깔려 있어요. 각 권역별로 예산을 배분하고 그 지역의 주관기관이 해당 지역의 창업 기업을 책임지고 키워내라는 거죠. 아, 예외는 없습니다. 광주에 본사가 있다면 호남권 주관기관 중에서만 골라야 하고요. 만약 수도권 주관기관을 선택하면 평가 대상에서 그냥 제외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관문, 평가입니다. 서류 내고 발표하고 여기서도 분명히 치치키 같은 게 있겠죠. 네 번째 전략과제, 나만의 무기 활용하기입니다. 가점이나 평가 면제 같은 제도 말이에요. 물론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우선 가점은 최대 3점까지 받을 수 있는데 CES 혁신상을 받았거나 정부가 요즘 밀어주는 기오테크 분야 기업이라면 가점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CES 혁신상 같은 건 정말 소수의 괴물 스타트업들 이야기잖아요. 저 같은 평범한 초기 창업자가 현실적으로 노려볼 만한 서류 면제 같은 그런 파격적인 혜택은 없나요? 있습니다. 서류평가 면제는 정말 엄청난 혜택이죠.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는 거니까요. 대표적으로 도전 K-스타트업이라고 국내 최대 창업 경진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왕중왕전에 진출했던 팀, 그리고 예비 창업 패키지를 최우수 등급으로 졸업한 기업은 서류평가가 면제됩니다. 아, 예비 창업 패키지 최우수 졸업생. 그건 정말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게 민간 대기업 추천이에요. KB나 SKT 같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추천을 받은 기업도 서류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건 정부가 민간과 함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여기에 더해서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에서 대상이나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건 그냥 치트키 수준을 넘어서 우선 선정 대상이 됩니다. 우선 선정이요? 네, 발표 평가만 통과하면 거의 합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와, 우선 선정이라니 다른 팀들이 1, 2, 3단계를 다 거칠 때 그냥 하이패스로 통과하는 거네요? 도전 K-스타트업이 왜 그렇게 치열한지 이제 알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평가를 뚫고 최종 선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말 기쁜 순간일 텐데 아직 끝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마지막 전략과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순간이 남았다면서요? 네, 바로 협약 체결 확약서를 제출하는 순간입니다. 최종 선정 통보를 받고 3일 안에 이 서류를 내야 해요. 이 3일이 어떤 대표님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고민되는 72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확약서라는 단어에서부터 무게감이 느껴지네요.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이 확약서를 K-스타트업 시스템에서 클릭해서 제출하는 순간 동시에 지원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던 다른 모든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에서는 자동으로 선정 제외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초기 창업 패키지에도 붙고 창업중심대학에도 붙었다고 칩시다. 두 사업의 지원금 규모, 주관기관의 특성, 의무사항 등을 3일 안에 비교해서 우리 회사에 더 유리한 곳을 딱 하나만 골라야 하는 거죠. 3일 안에요. 와, 여러 군데 합격한 대표님은 그 3일 동안 정말 피말리는 고민을 하겠네요. A 사업의 안정성과 B 사업의 네트워킹 기회 사이에서 저울질해야 하니까요. 이건 거의 대학 추가 합격 발표 기다리는 것보다 더 떨리는 순간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 사업에 합격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두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한번 확약서를 내면 절대 되돌릴 수 없거든요. 그야말로 선택과 집중을 요구하는 마지막 관문이군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지원자들이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레드카드를 받을 만한 행동이 있다면 뭘까요? 사업계획서 허위 기재나 표절이요. 이건 그냥 레드카드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 경기장 출입 금지를 당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적발되면 선정 취소는 기본이고 향후 몇 년간 모든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돼요. 이미 받은 돈이 있다면 당연히 다 토해내라 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수급으로 걸리면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의 최대 500까지 제재부과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점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정직함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오늘 2026년 초기 창업 패키지 공고문을 정말 속속들이 파헤쳐 봤습니다. 최대 1억 원이라는 숫자 너머의 자기부담금 구조부터 나에게 맞는 주관기관을 고르는 법, 서류평가 면제라는 치트키, 그리고 휴박 체결 확약서라는 마지막 선택의 무게까지 오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건 단순히 지원서를 잘 쓰는 능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한정된 자원과 정보 속에서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CEO의 종합적인 전략 능력을 테스트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되네요. 정확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세요. 내가 가진 무기는 무엇이고, 즉 가점이나 면제 같은 것들. 내가 피해야 할 지뢰는 무엇이며 어떤 동맹군과 함께할 때 승률을 높일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전투, 그러니까 이 초기 창업 패키지가 지금 나에게 정말 필요한 전투인지 그런 근본적인 고민을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공고문 곳곳에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전략적으로 꿰는 자가 결국 기회를 잡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그 전략을 세우는데 훌륭한 나침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평가위원이라면 수많은 비슷한 사업 계획서들 사이에서 당신의 계획서에 눈길이 멈추게 할 단 한 문장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한 문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신은 지금 무엇을 증명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부터 성공적인 지원 준비는 시작될 겁니다.